여기 38기 남부산 형입니다. 엄청 부담스러워요. 거기다가 막 2대1의 경쟁을. 각 팀에서 잘 하시는 분들만 나오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발표하실 때도 내용 다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할 얘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면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사례들을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다 발표를 하실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하나 하면은. 그래서 저는 약간 포커스를 뒤로 밀어서 떨어져서 한번 봐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제가 저번에 발표했던 거 계속 울거먹고 있는데, 최진석 교수님이 워낙에 그 철학적으로 해서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약간 접목해서, 이 호모사피엔스 이 중간에도 철학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 호모사피엔스 시대가 되면서 그 철학하고 또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접점들, 그런 걸 한번 짚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하고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뭔 연관이 있나 싶은데, 결국은 만류기종이라고 전번에도 제가 한 말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어떤 극치에 가면은 다 서로 연계되고 이어지고 해서 다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호모사피엔스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쭉 경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극치가 가면, 지금 이게 결국은 사람이 답이다로다가 내용이 갔기 때문에, 사람은 뭐 생각을 하는 거고, 생각을 하면 자기의 주관을 갖는 거고, 그 주관 내지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철학적인 그런 거에 최종적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서로 연관지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좀 갈리는데요. 남자분들 중에 이 책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안 읽으셨나요? 다른 분들? 남자분들이 좋구나.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시죠? 제가 그 차이를 방금 전에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발표를 하려고 해서 좀 어려웠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책 주제 자체가 소비에 대한 거예요. 소비. 근데 남자들은 소비를 안 해요. 어디 가서 뭘 사질 않아요. 저는 애들 데리고 나가도 뭘 사 먹지도 않고, 애들한테 물 외에는 사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밥을 잘 먹어요. 근데 소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더 어려운 책이 아니었나. 그리고 의외로 또 아까 같이 합작했던 그 좋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쉬운 책이었다 그러시는데,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소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들어가서 아파트를 사야 되고, 호랑이에 사야 되고, 중국 타오바오 알리바바가 들어가, 물론 알리바바는 유통이지만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는 내용이야 다. 남자들은 정말 어려워요. 저희 한 사람만 해도 직구로다가 유럽에서 날라오지, 미국에서 날라오지, 가끔 중국에서도 날라오지. 시킬 때 3개 시켜서 하나는 AP고 2개는 팔아서 본점 붙고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참 남자들은 앞으로 살아남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게 나오게 된 계기가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에서 시작돼가지고 나온 건데요. 최재근 교수님 먼저 보시면은 호모사피엔스하고 N장이라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N장은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서 일단 페이지를 만들어봤고요. 네, 호모사피엔스, 뭐 신류의 탄생, 그리고 새로운 문명으로 열광하다, 온디맨드,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인류가 온다,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요. 결국은 새로운 인류가 이 핸드폰으로다가 시작해서 탄생을 했는데, 그 인류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거에 접촉을 하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뭐랄까 분위기 같은 게 몰리면서 끌리는 것 있잖아요. 관심이 어느 쪽으로 끌리는가, 그쪽으로 해서 결국은 소비로 가고, 소비가 됐을 때 생산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온디맨드, 그러니까 소비 중심의 그런 문화, 그리고 소비 중심의 그런 산업 구조로 개편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서, 지금까지 하고 전혀 다른 시장에서 전혀 다른 소비 패턴을 가지고 그 소비 패턴에 맞춘 기업의 생존 방법까지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컴퓨터가 나왔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이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컴퓨터 세대는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컴퓨터 나와서 인터넷 그게 될 때가 제가 20대 중후반이니까 물론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컴퓨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땐 컴퓨터라고 볼 수 없었고 지금 1990년 중반 이후서부터 인터넷 뭐 나우누리나 아니면 네츠보나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됐고 이건 뭐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고 처음으로 마우스를 만든 사람도 스티브 잡스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폰을 만든 사람도 스티브 잡스가 됐는데 두 개의 세대를 다 혁신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는데 호모 사피엔스에 가서는 여기는 이제 생산의 시대였고 여기는 이제 소비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문명을 둘 다 이끌어갔던 사람이라고 해서 뭐 비포 애프터로 해서 이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컴퓨터 세대다 보니까 그쪽 이해는 좀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나온 과거니까. 그리고 그 시대는 되게 짧아서 우리가 다 경험했었으니까 라고 보시고 생각을 해볼게요. 컴퓨터 처음에 나왔을 때 게임기였어요. 그죠? 어떤 게임기였냐면 처음에 다이얼 돌리는 핑퐁 게임서부터 나와가지고 탱크 게임 같은 거 뭐 이렇게 2D 그래픽으로 해서 퐁퐁퐁퐁 쏘고 아니면 갤럭시 같은 거 막 이렇게 팔이 날아다니는 거 잡는 거 있죠. 그런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컴퓨터는 게임도 되는 계산기였어요. 근데 그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는 사람들은 그때도 말을 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근데 와닿진 않았잖아. 그리고 나서 지금 지났잖아.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죠? 옛날에 다섯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운전수와 안내양과 뭐 안내양 2명과 뭐 이렇게 하던 일을 지금 운전수 혼자서 옛날엔 돈도 바꿔줬지만 요즘 카드로 삥삥하니까 돈도 찍어줄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운전수 혼자 하고 있고 사무직으로 갔을 때는 옛날에는 뭐 글씨를 써주는 사람도 있었고 타이핑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뭐 경리팀에서 자기가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영수증 같은 거 붙여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 혼자 영수증 같은 거 있으면 붙이고 물론 영수증도 발급을 안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다 사라졌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 하던 사람의 3배에서 5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로 지금 뜻하지 않게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유튜브 하는 동영상 편집 기능 또 옛날에 그냥 웹 디자이너나 아니면은 동영상 쪽 편집하시는 분들 그런 뭐라고 그러죠? PD 뭐 그런 쪽 PD서부터 시작해서 뭐 카메라를 다루는 사람 따로 다 있던 걸 혼자서 찍으면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시대로다가 지금 진입을 했는데 이게 컴퓨터에서 일어난 일이야. 근데 이게 핸드폰 시대로다가 진입이 되면서 이제 초창기에서 시작되는데 핸드폰은 사실은 컴퓨터잖아요. 지금 세대들은 컴퓨터하고 핸드폰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모든 건 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 뭐 엑셀도 파워포인트도 사진 편집도 못하는 게 영상 편집도 못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다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시대로 넘어왔을 때를 갖다가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를 가지고 변한 걸로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변해갈까 한번 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어넣어봤고요. 네, 그래서 있기 전과 있기 후로 그럼 핸드폰이 있기 전하고 있은 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2007년도에 핸드폰이 처음으로 아이폰으로 해서 스티브 잡스가 1월 7일 그때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요?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근데 뭐가 차이가 생겼냐면 제가 또 그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쇼핑을 하려면 컴퓨터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 보다가 이렇게 눈치 봐서 하든가 아니면 퇴근해서 지하철 속에서는 못해요. 근데 집에 가서 앉아서 한두 시간 정도는 앉아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사람의 등짝 스매싱이 날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총 쓸 수 있는 시간이 컴퓨터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려면 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짬짬이 봐도 뭐 한 달에 몇 번을 읽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모든 사람들이 들고 지금 책을 보든 아니면 뭐 쇼핑을 보든 동영상을 보든 뭐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생활에 완전히 밀착돼 가지고 핸드폰이 스며들어서 들어와 있는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인지를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신체의 일부로 인식이 됐다라고 지금 책에서 나온 것처럼 신체의 일부로 인식이 되는 순간 그건 진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은 지금 우리 삶의 영역에서 지금 핸드폰이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찾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핸드폰은. 그래서 찾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어디를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전화 연락이 안 되면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옛날엔 다 만났잖아요. 어디서 봐?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식의 진화가 지금 일어나면서 갔기 때문에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이건 진화고 역행할 수 없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고 강제로라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맞춰가지 않으면 너네가 도태되는 거야 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가볍게 이 책을 선정했었는데 좀 쇼킹했어요. 내용을 보다 보면 아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쉽게 보고 넘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맥락을 꿰뚫는 그거에 있어서는 너무 심각한 사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45년이죠. 그 생활 중에 이 생각이 든 게 그래도 한 30년 생각이 있었을 테니까 한 30년 살아온 거 가지고 바뀐 그게 지금 몇 년 사이에 10년 만에 다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오싹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애도 이렇게 하고 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6살이 됐지만 아이패드 가지고 맨날 이렇게 뭐 게임하고 지 누나하고 같이 그냥 서로 네가 더 많이 하네 내가 더 많이 하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레벨로 다 평가를 받으면서 이 레벨을 평가하는 거 나이 든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최재봉 교수님도 아마 나이가 드셔서 레벨을 갖다 준 거지, 지금 있는 애들이 레벨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다 쓰면 되는 건데, 그죠? 이렇게 못 쓰는 사람도 있구나라면은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레벨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에서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 세대가 보면 이해가 되지만 저희 다음 세대들은 이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무 이해 대상조차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존은 그냥 가서 쇼핑하면서 이걸 왜 구분하죠? 그냥 구분하지 않고 다 쓰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가 이런 삼성이나 그런 데서 그리고 LG나 그런 데서 반도체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하드웨어를 가지고 간다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드웨어 쪽으로다가 많이 진행을 하면서 서로 거기에 뭐 불법적인 그런 뭐 해킹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넣네 마네 하면서 말이 많은데 어떻게 삼성은 그런 말 한 번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이런 하드웨어 시장을 꽉 잡고 나가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만 얹으면 되는 건데 그런 콘텐츠가 없어가지고 하드웨어만 가지고 간다는 거, 제조업에 강점이 있다고 아직도 우기는 거, 그런 게 좀 저는 역으로 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손 얘기하셨지만 모든 장기를 대신한다 그러면서 굳이 손에다가 핸드폰만 쥐고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이 정말 모든 걸 대체하지 않나요? 우리 나이 드셨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 있으면 핸드폰으로 카메라 기능으로 이렇게 보지 않나요? 그죠? 이건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핸드폰으로 보면 정말 잘 보여요, 카메라 기능. 네. 훌륭하죠? 그래서 눈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먼데 있는 거 잘 안 보일 때 그건 이 노안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먼데 있는 거 땡겨서 볼 때 그런 때도 쓰고, 그럼 눈을 대신하고 있고, 잘 안 들리는 건 녹음했다가 귀로도 다시 크게 해서 증폭시켜서 들을 수도 있고, 이미 모든 장기를 대체하고 있어요. 이 손에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화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부터는 또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약간 겹쳐지는데요. 그 산업혁명을 갖다가 이 책에도 나오지만 너무 크게 잡고 있고 사례들을 잡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1, 2, 3차 산업혁명 때까지가 생산에 기반한 거였다면 이제 그 다음 4차 산업부터는 소비에 기반한 그런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이 있었는데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신소비 시장이라고 규정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을 짓고 나가는데 이 소비시장의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 핸드폰을 만나면서 엄청 촉발이 되고 24시간 내 몸에 붙어 있으면서 모든 거를 심지어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사는 게 아니라 핸드폰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고 있으면서 듀얼폰으로 해서 한쪽에선 물건을 찾아서 얘 뭐 하고 있네 물건을 찾아서 볼 수 있고 아니면 스마트 렌즈로 그걸 찍어서 인식시켜가지고 어떤 제품인지 우리들은 이거 하잖아요. 이게 꽃이 무슨 꽃인지 하고 이름 찾아보고 그러지 않나요?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근데 애들은 그걸 쇼핑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구입까지. 왜냐하면 쇼핑몰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까지 하는 그런 24시간 소비 패턴을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는. 자다가도 생각나면 저희 회사 근처에 빵집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여기는 가까운 데니까 그 빵집에 보면은 자다가 생각나서 일어나서 먹는 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소비자들이 지어준 빵 이름이 있어요. 그것처럼 자다가 생각나서 갑자기 찾아서 주문까지 그러면 오토바이가 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는 세상에 살고 있고 저는 편의점 사장님한테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편의점에다가 물건을 시키는데 배달을 시킨대요. 근데 배달비가 5,000원이랬나 10,000원이랬나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마트가 아니라 편의점에 시키는데 배달비까지 내고 시킨대요. 상상이 안 됐어요. 요즘은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세상이 엄청 많이 바뀌어가고 소비 시장도 바뀌었고 이런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져 간다. 그에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목차에 나온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1장에서 신인류 탄생이라고 하는데 어떤 새로운 인류라는 게 나이를 갖다가 이렇게 젊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런 패턴의 사람들이 생활을 해가면서 지금 나이 든 사람들보다는 젊은 세대 위주로 해서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서 익숙한 그런 세대들이 나오고 있다는 면이죠. 그리고 이 열광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방탄소년이 됐건 아니면 유튜브 스타들이 됐건 제가 텔레비전도 잘 안 보고 유튜브도 그렇게 많이 보는 세대는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많이는 몰라요. 근데 아까 대도서관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열광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엽기적인 행각으로다가 어떻게 유튜브에서 잠깐 인기를 끌었지만 거기서 그런 것들은 쉽게 소비자들에 의해서 걸러지고 그 다음에 새롭고 꾸준한 사람들이 계속 콘텐츠를 이어나가는 그런 걸로 다 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쪽으로 되고요. 처음에는 이게 텔레비전 프로하고 같죠.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광고가 붙는 거잖아요. 여기도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처음엔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광고가 붙겠죠.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거야. 예전에도 유튜브도 지금 광고가 붙은 게 콘텐츠 만들어지고 거기에 광고가 붙은 거지 광고부터 하고 콘텐츠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열광 그리고 거기에 보고 있는 시청자 수 그런 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세계가 생산 구조에서 빠르게 소비 위주로 가고 있고 아디다스에서 나온 그 예처럼 내가 원하는 걸 주문하면 하루 만에 배달이 오게 돼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그런 빠른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그런 시장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건데 규제 기반의 그런 법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단 모든 게 안 돼요. 그렇지만 넌 이걸 해도 돼 하고 허가를 내주는 허가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중개를 할 수 없어.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는 특별히 부동산에 관해서 중개를 할 수 있는 업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 허가예요. 허가. 어떻게 보면 면허 허가 그런 걸로 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 버스 운전도 모든 사람은 못하지만 버스 면허를 가진 사람은 해도 돼. 자동차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은 안 되지만 그리고 다른 것들 다 보면 우리나라는 모든 게 안 되지만 여기서는 드론을 날려도 돼. 그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모든 게 규제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에 되게 적응하기 어렵고 이렇게 빠르게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이거는 그냥 해 하면은 그냥 해버리고 미국에서는 법으로 때리고 중국에서는 당명으로 때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가버리니까 그거에 의한 추진력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터전과 그 기반을 갖다 마련해주고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줬을 때 국민들은 나가면서 이렇게 잘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걸 길을 닦아놓지 않고 자동차를 굴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부분이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거에서 되게 선도하고 있고, 그리고 머리 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되게 잘 만들었는데 해외로 다 빠져나간다잖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부작용 나오잖아. 이 호모사피엔스의 부작용 아시죠? 중독, 애들 핸드폰 중독 뭐 하지마 그랬는데 계속 우리 아들내미도 어젯밤에 12시가 넘었는데 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6살짜리가 말투가 그래. 왜? 누나는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막 중독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아까 그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에 유럽에서 아편을 수출했잖아요. 그것도 중독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것도 어떤 부작용의 중독성을 가진 건 파급력이 크다. 근데 그 중독성을 갖다가 어떻게 일으켜 세워서 나오느냐, 그 부작용을 혁신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물론 마약을 혁신으로 바꾸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런 호모사피엔스에서 그런 지속적인 컨텐츠가 주어지고 그게 사람들의 자정 능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쥐어지면 뭐 야한 거나 찾아보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맨날 뭐 쇼핑이나 찾아보고 아니면 막장 드라마나 찾아보고 그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선택해주고 그런 등급이 떨어지는 것들은 처음에는 좀 끌리지만 도태되고, 그런 걸 통해서 자정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더라 겪어가면서 이런 부작용이 혁신으로 이어지고, 그 혁신을 통해서 이 유튜브라는 세상이 되게 막 능력을 키워가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소비력을 갖다가 가져가고 실시간으로 심지어 가격까지, 왜? 아침 인터넷이니까 아침에는 얼마 하다가 저녁 때는 사람이 몰리면 더 비싸게, 아니면 우린 모텔 같은 건 그렇게 이용하잖아요. 저기 모텔이나 아니면은 저기 펜션, 모텔 펜션은 주말에 비싸고 뭐 주중에 싸고, 극장도 아침에 싸고 저녁에 비싸고,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는 세상에 지금 들어가서 이게 커피 가격이 아침 커피 값하고 저녁 커피 값이 다르면 햄버거는 다르잖아요. 점심 런치 메뉴 있잖아요. 그게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부터 세일이에요 하고 여기 어느 지역에 가면 신촌 같은 데 가면 지금부터 세일이에요라고 만약에 핸드폰에 딱 떠요. 그럼 쫙 몰리겠죠? 그래서 가격이 바뀌는 그런 세상 속에서 되게 급변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되게 진통을 했었는데, 이런 점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걸 했었는데 여기서까지 와서 제가 최진석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모자란 게, 와닿지 않는 게 약간 뭐랄까 그게 있었는데, 요거하고 짬뽕을 하니까 딱 떨어지는 게 현실까지 와서 딱 맞아떨어진다. 여기 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면서 뭐 변폭사라고 운동해서 제대로 안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강령으로 다 세워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갑시다 했던 그게 지금 와서 성과를 또 내고 있는 거잖아요. 샤오미라든가 큐텐이라든가 아니 큐텐이 아니라 큐큐라든가 뭐 그런 쪽, 그렇게 해서 쭉 나가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 다음으로 이어져서 현실까지 이어져서 딱 매칭을 하니까 철학이라는 게 가지는 게 그 힘이, 여기서 이렇게 노력했던 어떤 그런 힘,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가지는 선도력이 있었잖아요. 선진국으로서의 선도력. 자기네들이 그 진시황 때 표준을 정하고 어떤 그런 걸 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어떤 규격과 표준을 정하고 나가던 선도력이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갖는 그 힘이 지금 와서 폭발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런 선도력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올라 있는 거고, 그 둘이 지금 충돌을 했을 때 누가 이길지는 또 봐봐야지 아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뒤집어지는 100년 만의 기회라고 책에는 써져 있던데, 그런 기회를 맞이해서 어떻게 또 살아남을까, 또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번엔 선도해볼까, 그거를 규격을 좀 마련해 나가는 그런 게 됐으면 합니다. 네, 책임 가지고 선도를 가지고
지난번에 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선진화된 그걸 다 바꿀 수 있는 END라고 이게 최진석 교수님이 했던 그 책에 나온 거야. 근데 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 이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부동산에서 이 포너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이 아니죠. 포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2년 전인가? 2년 전쯤에 교대 쪽에서 뭐 오피스텔 보여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조금 큰 오피스텔 앞으로 쪽에. 그걸 하는데 어떤 젊은 여자애가 왔어요. 한 30살 초반? 아니면 20살 후반?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메모를 쭉 뽑아서 갔죠.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는데 걔는 갑자기 되게 빨라요. 손톱뜨기니까 따다다다 소리가 나는데 따다다다 하다가 이건 뭐야? 이 옆에 집이 하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죠? 아 됐어요. 모르시면 그만하시고 막 체크하면서 나보다 5배? 3배에서 5배가 빠른 거예요. 저는 컴퓨터 못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소리가 옆에서 날 때마다 와 안 되겠구나.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완전히 지금 딸려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업종에서 어느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냐에 따라서 느끼시는 분이 있고 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80년대생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느끼시죠? 1980년대생들 그리고 와이프로 여자는 90년대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와서 아파트를 사요. 1, 2억이 아니고 10억대 아파트를 사요. 걔네들은 이거 하고 있지 않겠어요? 포노 세대잖아요. 예, 다 저한테 오기 전에 이미 두들기고 있고 물건은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진짜 있는지 아니면 못 봤으니까 그냥 보기라도 하려고 부동산에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동산 쪽에 그런 뭐랄까 그거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바는 뭐고 아니면 어떻게 어떤 소비자들은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변해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 2년 전 얘기가 딱 떠오르면서 포노구나 그러면서 지금 생각이 됐고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똑똑하지 않은 상태에서 왔어요. 제가 어제 부동산 그 계약건이 좀 있어가지고 했다가 그게 또 이게 좀 안 좋게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해서 서로 좀 안 좋은 사이가 됐어요. 오늘 해결이 어떻게든 뭐 좋든 나쁘든 날 것 같은데 그게 되는 걸 보면 사람이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하루에서 이틀 사이면 되는 것 같아요. 중도금이 뭔지도 모르고 왔어요. 둘 다. 그런 상태에서 딱 이틀 만에 사람들이 배액 상황까지 갔어요. 완전히 이 단계에서 시작해서 쭉쭉쭉 발전을 하기 시작하더니 회사에 출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화해서 양쪽에서 같이 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타이탄의 싸움이 되는데 새우등이 터지려고 그래요. 저 말고 또 새우가 한 마리 더 있어요. 그래서 두 새우가 지금 두 꼬레 사이에서 끼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알고 오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고 심지어 정보를 받아들이는 체계가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는 암기하는 시대였고 얘네들은 정보를 검색해서 찾는 시대란 말이에요. 정말 빨리 찾아. 외우고 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찾는 방법만 알면 그냥 그대로 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거 네이버를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시리얼 말씀하셨지만 시리얼을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은 와서 뭘 찾으면 되지를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정보 검색이 이렇게 하면 한 3-4번 뛰면 그 옛날에 1총 맺듯이 한 3단계, 4단계 가면 다 아는 얘기예요. 쭉. 그 진화가 빨라. 이틀 만에 부동산 전문가가 돼서 자기가 받을 건 뭐, 안 받을 건 뭐. 물론 개념은 헷갈리죠. 근데 빨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차별화되고 어떻게 업무가 변화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같이 고민해서 중개업을 그래도 꾸준히 더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직업이 다 사라진다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